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오파스넷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보고서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확정 수주 잔고가 무려 땡땡땡땡억 이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 자체가 우리 좀 기대에 미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좀 좋지 못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하반기엔 혹시나 실적 회복이 가능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오파스넷 관련돼서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24년도 1분기 기준 이 유지보수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매출 비중이 좀 과할 수 있다라는 요 우려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 알뜰폰 관련된 사업에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오파스넷의 오파스 모바일 알뜰폰이 보람상조 서비스 결합 요금제 출시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람상조 서비스는 뭐든 간에 중요한 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였고,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었어요. 자, 그렇지만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오파스넷 실적에 2분기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결론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 매출은 이 매출액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통합 대형 사업의 기저 효과가 전년도에 마무리되면서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공격적인 신규 사업 본부들의 추가로 고정비가 크게 늘었다. 이 부분 제가 영상 뒤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 매출이 집중이 되고 있는 우리 오파스넷의 매출 실적 패턴과 함께 계약 수주 잔고 중에서 상반기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서 하반기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2분기 실적으로 예상이 됐었던 사업에서 매출 연기가 다수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고객사의 신축, 증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는 구축과 검수가 완료가 되면서 실적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보고서가 오늘자로 공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우선 수주 잔고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릴게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단위가 100만원 단위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우선 남아있는 수주 잔고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227억 원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주 잔고가 실질적인 이 매출에 반영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이 납기 일자를 보시면 수주 일자는 대부분 다 21년도와 22년도 때 수주를 따내 왔고, 납기 일정이 아직 좀 꽤나 많이 남아 있어요. 24년도 5월 20일 요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다 이제 납기가 완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 27년도 말 그리고 26년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언제 어느 때에 반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기업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남아있는 수주 잔고, 즉 받을 돈이 1200억 원이 넘게 지금 쌓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낌만 체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요 위에 보고 계신 게 여러분들 24년도 1분기입니다. 그리고 요번 게 요건데, 요 위와 아래를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1분기 때 매출, 이 네트워크 부분에서 약 요 정도를 발생을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자료에서 요 위에 있는 자료를 빼야 돼요. 그래야 2분기 매출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네트워크 부분에서 자, 요 정도 이 상반기 동안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1분기를 빼시면요 2분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1분기에 비해서는 이 네트워크 쪽 요쪽 사업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좀 거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1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땐 좀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분들 23년도 연간과 22년도 연간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보면 되겠죠. 그다지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수출 쪽 매출이 좀 이번에도 역시나 좀 저조한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다. 매출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만 따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요 3개월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약 389억 원, 그러니까 한 390억 원 정도 매출액 발생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17억 정도, 그리고 반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3개월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2분기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올림에서 약 14억 원 정도 발생을 시켜 주었어요. 근데 바로 이 직전 반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땐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량이 수익성이 좀 많이 훼손이 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의 많은 비용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보다 무려 한 10억 정도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판관비만 또 따로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자, 전반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많이 이 비용이 발생된 부분을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직원들 급여와 복리후생비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요거 두 개 묶어서 여러분들 인건비죠. 인건비 쪽에서 좀 많은 비용적 지출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때 비해서 요때와 요때를 놓고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약 22억 원 정도 이렇게 급여로 나갔는데 요번에 27억 원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약 5억 원 정도 급여로 더 나갔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3억 6천 정도 나갔었는데 4억 4천이 나가면서 좀 꽤나 인건비로 많은 좀 투자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다음으로 뭐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보시면 전반기엔 1억 3천 정도, 그리고 당반기엔 2억 3천 정도 발생되면서 약 1억 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이 나갔고요. 이 대손상각비 부분에서도 전반기엔 여러분들 2,800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좀 발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이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최근에 그래서 이 5개 분기의 이 실적 추이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까 우리가 매출액 3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1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14억 원 정도 기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전년 동기와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결론 먼저 보고 왔을 때 이 3분기와 4분기, 즉 하반기에 좀 매출과 이런 부분이 좀 쏠려 있는 이런 실적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보고 오셨던 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 매출액 같은 부분, 이쪽에서는 시스템 통합, 이 대형 사업의 기저효과가 전년도에 마무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좀 감소가 됐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나 이 공격적인 신규 사업 본부들의 추가로 고정비가 크게 늘었다. 요게 아까 우리가 인건비를 토대로 해서 뭐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이 부분 체크를 했죠. 자, 그리고 3,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패턴과 함께 계약 수주 잔고 중에서 상반기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하반기에 정상 완료가 되면서 하반기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뭐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으로 예상이 됐던 사업 부분도 매출 연기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와 4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을 해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추적 관찰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